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깨, 공깨를 마치고 이제 중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주 만물이 생길 때는요, 하늘과 땅이 있은 다음에 만물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깨, 공깨를 이어가지고 중깨로 이어집니다. 중깨라는 것은요, 만물이 처음 생겨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물이 처음 생겨날 때는 어떻습니까? 쉽게 태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난생 처음이야. 이런 난생 처음이야. 모든 만물은 태어날 때 굉장히 어렵게 태어나기 때문에 난생이란 말이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 개가 바로 수레 중깨 세 번째 해당되는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레 중깨는요, 위에는 감깨가 있고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래에는 진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깨의 특징이라든가 감깨의 자연, 그다음 뭐가 있어요? 또 진깨의 특징, 진깨의 자연, 이런 거를 알면은 중깨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깨의 자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수레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개상을 보면은 위에는 감깨가 있고 아래에는 진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감은 자연으로 봤을 때는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를 썼고, 진깨는 자연으로 봤을 때 천둥에 해당되기 때문에 천둥래 우레래 그렇게 써가지고 중깨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감깨의 자연은 뭐에 해당될까요? 감깨의 자연 첫째 물이 되겠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인데 위에 땅 위에 있을 때는 아직 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되죠? 구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비도 되겠죠. 양기 기운이 합쳐가지고 땅으로 내릴 때는 비로 돼서 내리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달도 감깨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감깨의 덕은 뭐가 있을까요? 감깨는 물이잖아요. 물은 만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죠? 윤택하게 해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물을 다 통하게 해주는 뜻이 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만물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물을 베풀어줘가지고 만물이 다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깨는 모든 것은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그죠? 감깨에 장점이 있다면 감깨를 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감깨는 물이잖아요. 유서를 보면은 물에 빠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깨를 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위험이 있어요. 위험. 위태로워요. 왜 위태로워요? 빠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죠?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디에 빠지는 게 있을까요? 함정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깨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요 양 하나가 두 음에다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함정에도 빠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감깨가 나오면은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한자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감깨의 자연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물이 되고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윤택함이 있습니다. 자, 만물을 윤택하게 해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깨를 보고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빠지기 쉬워요.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라든가 이런 게 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함정,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고통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진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깨의 자연은 천둥에 해당됩니다. 그죠? 진깨의 자연은 천둥이고, 그 다음에 진깨의 덕은 뭐가 있나 하면 진깨는 움직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둥이 치면 만물이 다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깨에는 움직임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천둥이 쾅쾅 치면 어떻습니까? 진깨 위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위험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진깨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천둥이 계속해서 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 어떤 생각, 아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식물이요, 시들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천둥이 깡깡 치면서 비를 쫙 내리면 소생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한자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께의 자연을 보면은 천둥에 해당됩니다. 천둥이 깡깡 치는 것은 남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또 그런 덕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진께는 움직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께는 만물을 시작하는, 천둥이 많이 칠 때는 봄에 해당되거든요. 봄에는 만물이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은 다 착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복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회복할 복, 본성, 성자, 그죠? 본성을 찾아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소생의 뜻이 있습니다. 시들시들 하던 것이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나오면 다시 되살아나는 소생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술의 중께를 보면은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술의 중께의 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우리 집집마다 호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집마다 호주라는 것이 있듯이 개에는 64개의 모두 계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어려울 때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능력이 있고 음은 능력이 좀 부족한다고 보고 온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의 계주가 됩니다. 이 계를 보면은 양이 초효와 오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효와 오효가 계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됩니다. 자, 초효와 오효가 계주가 되는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께는 크게 형통하고, 중께가 나오면 크게 형통한다는 거예요. 크게 형통하고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로우니 무룡류 유왕이요 가는 바를 둠을 쓰지 말고 후를 세움이 이롭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께는 원형코 이정하니 무룡류 유왕이요 이건우하니라. 중께는 크게 형통하고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로우니 갈 바를 두지 말고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 이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중께는 뭔 뜻이냐 하면은요, 중께는 근께 공께 다음에 중께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근께 공께 다음에 만물이 시작하는 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께의 뜻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중께는 만물이 시작은 했는데 아직 형통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한자로. 자, 주는 만물이 처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처음 생겨났다는 것은 아직 금방 나온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펴지지 않은 상태.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만물이 금방 났을 때 식물로 보면은요, 만물이 이제 싹은 났는데 아직 펴지지 않았어요. 껍데기 그대로 덮어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치면은 사람이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아직도 그 포를 이렇게 덮어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처음 나와가지고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 꼬물꼬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자의 음이 거기서도 왔습니다. 준자가 이게 원래는 진칠, 준, 어려울 준 이렇게 쓰이죠. 어떤 뜻에서 왔나 하면은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준자를 보면은요, 봄이 됐어요. 봄이 돼가지고 이제 벌레는 뭐니 전부 다 거기서 금방 아래서 깨어난 거예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꼼틀꼼틀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준자를 떠온 겁니다. 그래서 봄춘자 밑에 벌레충자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런 봄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꼼틀꼼틀꼼틀 움직이는 그런 뜻에서 준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준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죠? 자, 중께는 사물이 처음 나와 아직 통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물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때요? 처음에 나왔을 때 바르게 인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삐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의 거함이 이롭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고, 그죠? 일단 정도를 굳게 지키면은 나중에는 크게 형통하지만 그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도를 굳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는 발을 두면서 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땐 대번에 그 일을 갖다가 확장하거나 크게 벌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요, 뭐부터 해야 된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면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임금이 어떤 일을 하는데 치밀하지 못하면은 나라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하가 치밀하지 못하면 그 몸을 잃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치밀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공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치밀하게 해야 되는 뜻을 여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자로 공자의 표현을 빌려서 해보면은요, 어떤 일을 하는데 치밀하지 못하면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공자는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미가 드러난 일에 치밀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를 공자의 표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술의 중께를 보고 배워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께는 근께, 공께 다음에 이어서 만물이 처음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치밀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표현했죠. 임금이 돼가지고 치밀하지 못하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하가 어떤 일을 하는데 치밀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 그 다음에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 많죠. 어떤 기미가 일어났을 때는 아예 괜찮겠지, 뭐 그러면서 잘 넘어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라든가 성수대교가 부러질 때라든가 이럴 때 어땠어요? 기미가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벽이 쭉쭉쭉쭉 갈라졌어요. 그런 걸 갖다가 보고를 하면은요, 괜찮아 하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요, 이미 2500년 전에 그런 걸 다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기미가 드러난 일에 치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을 하는데 해친다, 성공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작은 일이 이미 드러났을 때 그때 바로 잡지 않으면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중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기사불밀적 해성이라. 기미가 드러난 일,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기미가 드러난 일에 치밀하지 못하면 성공하는데 해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가 중께를 보면서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께의 계사는 누가 썼죠? 계사는 문왕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단사, 상사가 있거든요. 단사는 문왕의 계사를 부연 설명하고 더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썼어요? 공자가 썼고, 그 다음에 상전도 공자가 썼습니다. 그럼 한번 단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단할 주는 강유시교의 난생하며 동호 험중하니 대형정은 내우지동이 만영일세라. 천조 초면은 의 건우요 이 불령하니라, 이렇게 단전을 달았습니다. 단전에 말하였다. 중께는 강과 유함이 처음 사겠다. 강과 유함이 처음 사겠다는 것은요, 진께를 말합니다. 원래의 모든 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무슨 개일까요? 그것도 공자님의 말씀인데요. 근고는 역지문야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문은 뭡니까? 출입하는 곳이 문입니다. 우리가 64개의 문은 근께, 공께로 본 겁니다. 근께는 이렇게 생겼죠. 공께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근께는 다 양으로 돼 있고 공께는 다 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강유가 처음 사겠다는 것은 음양이 처음 사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깨를 얘기합니다. 진깨를 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자, 진깨를 보면은 음이 두 개인데 양이 하나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류가 처음 사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강류가 처음 사겨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어려움이 발생한 거는 저기 술의 중깨니까는요 위에 있는 감깨를 얘기했어요. 아까도 특징에 대해서 감깨는 어려움, 고통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강류식유의 난생이라는 것은 진깨와 공깨를 설명한 것이 됩니다. 동호 험중하니 험한 가운데서 움직이니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험한 가운데서 움직인다. 아까 보면은요 감깨는요 뭐라 그랬어요? 험함, 위험함 그랬어요. 그죠? 위험한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요 개를 상을 보고 설명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감깨는 위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니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것은 진깨는 얘기할 때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서 속에서 움직인다. 그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험한 가운데서 움직이니 대형적은 크게 형통하고 정도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천둥과 천둥치고 비가 오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천둥치고 비가 오면은 만물이 이렇게 싹이 난 것이 막 형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조 초매는 천조는 무슨 뜻일까요? 천조는 천운이라는 뜻입니다. 천운. 천운이 처음 열려요. 이제 구름이 꽉 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음양이 화합이 돼가지고 비가 쫙쫙 내리게 되는 그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운이 처음 시작돼. 초자는요. 처음 초자, 풀초자가 처음 초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고를 썼을 때 처음에 쓴 거를 뭐라고 하죠? 초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썼다는 뜻이에요. 풀초자는 바로 자, 풀초자는 처음 초자라는 뜻으로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천운이 처음 열려 어두울 때는 천운이 처음 열릴 때 어둡잖아요. 하루가 처음 시작될 때 어둡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두울 여자에다가 밝을 명자. 그죠? 그것처럼 천운이 처음 시작될 때도 혼돈 상태에서 시작이 되니까 어둡다는 얘기예요. 천운이 처음 시작되어 어두울 때는 마땅히 일을 막 해서는 안 돼요. 막 일을 벌려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후를 세움이 이롭다 그런 얘기. 후를 세움이 이롭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을 이끌고 갈 주관자를 세움이 이롭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설립하든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일을 이끌고 갈 대표자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처음부터 그냥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표자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술의 중계에서는 누가 계주가 되죠? 초효와 오효가 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을 쳐서 초효나 오효가 나올 때는 괜찮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책임자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런 뜻입니다. 의건우라는 것은 제후를 세움이 마땅히 제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대표자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령이니라. 처음부터 편안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 처음부터 편안하려고 하면은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치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세워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부터 많이 벌고 편안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단전이 끝나고 이제 그 상, 주역, 중깨의 6개 부호가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활. 상은요, 술의 중깨 6개로 된 부호 전체를 설명하는 걸 상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활, 운내, 구름이 일고 천둥 치는 것이 중깨이니 구름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둥이 꽝꽝꽝 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다? 중깨이니. 주는 어려울 준이라 그랬어요. 그죠? 만물이 처음 태어날 때 난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울 준이란 뜻인데
구름이 일고 천둥이 꽝꽝 치는 그런 상황이 중깨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경륜해야 된다. 자,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경자에 보면은 실사자가 있고 윤자에도 보면 실사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실 것을 가지런히 하듯이 치밀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치밀하지 않으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치밀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 중깨가 나왔을 때는 어렵게 여기고 치밀하게 하고 대표자를 뽑아야 되고 처음부터 편안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늘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면서 우환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성공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그걸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을 물이라고 하지 않고 구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감깨는 물, 구름, 비, 달 이런 거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구름이라고 한 건 왜냐하면 아직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움직여가지고 비가 내기 전에 위에 있을 때, 공중에 있을 때는 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구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름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만물이 처음 태어났을 때를 중깨라고 하는데 중깨에서는 우리가 요 경륜이라는 뜻을 상당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일을 하는데 치밀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공자가 그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는요, 칭찬에 조금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자로 앞에서 제자 중에 안해를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로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칭찬이 듣고 싶거든요. 자로가 공자한테 여쭤봅니다. 선생님이 군사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군사를 이끈다면 아내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직접 그렇게는 표현하지만 누구를 데리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자로가 가장 용감했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 아, 난 너랑 가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보고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표를 찾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상할로 마치고 다음에는 육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